람세스 2세의 장례신전. 여기서 나온 파피루스 한 장에서 이 얘기는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6,600km. 비는 이집트 남쪽 나라에서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우기에 내린 비로 나일강은 시작됩니다. 이 강물은 상류로부터 가져온 모든 퇴적물을 삼각주에 뿌려놓습니다. 경계는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파라오에겐 국민들에게 땅을 다시 찾아줘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다시 짓는 건 수학적 문제입니다. 허물어져 버린 경계는 곡선으로 된 것도 있었죠.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 넓이는 파이값 3.14를 이용합니다. 파이값을 모르던 시대에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지름이 9캐트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캐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 손가락입니다. 이집트는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 길이를 정했죠. 그 다음이 손가락 4개의 폭. 이것이 6개가 모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부린 팔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구부린 팔 길이가 1큐빗입니다. 이 큐빗이 100개 모인 게 1캐트. 이 팔이 900개가 모여야 9캐트가 되는 거죠. 지름이 9캐트인 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먼저 지름을 9등분합니다. 9개 중 1을 버립니다. 8개가 남았죠. 팔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64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원 넓이입니다. 이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크기가 같은 돌멩이 64개로 만든 정사각형입니다. 이걸로 원을 만듭니다. 지름을 만드는 돌멩이 수는 9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파이 값을 이용해 원 넓이를 구해볼까요? (63.59) 이집트의 원 넓이 64. 현대 수학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야 했을까요? 당시 살았던 어느 귀족의 무덤을 찾아봤습니다. 이 무덤 주인은 당시 밀 수확량을 측정해 세금을 매기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그림으로 남겨놨네요. 당시 국가 재정은 농업 생산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세금을 걷기 위해 서기들은 기록을 했죠. 해마다 강이 넘치고 난 후면 관리들은 토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한 토지 조사가 기본이었으니까요. 농사는 훨씬 오래전부터 지었지만 수학은 이때 나타납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려면 도형에 관한 연구, 즉 기하를 해야 했습니다. 길이를 재기 위해 매듭을 만듭니다. 그 다음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를 구하는 일은 곱셈이라는 또 다른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4 곱하기 5. 우선 4를 왼쪽에 놓습니다. 오른쪽에는 2를 놓죠. 그 다음 위의 것을 각각 2배 합니다. 오른쪽도 2배 하면 2입니다. 계속 배를 해나갑니다. 검은 돌이 5가 될 때까지 해나가죠. 이렇게 하면 5가 됐네요. 이때 왼쪽에 흰 돌 개수를 세보면 20. 자, 땅을 다 쟀으니 드디어 시작입니다. 물건과 화폐의 가치를 교환하는 것. 수학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학을 합니다. 보기만 하면 바로 개수를 세어보고 또 양을 가늠합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또 어떤 건 넓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적 감각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는 즐겁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는 것만으로는 양을 파악할 수 없어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양들과 나무, 바위, 그리고 다른 양치기. 인간은 이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보기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나눴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네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죠. 하나, 둘, 셋. 양 3마리는 이 돌멩이 3개와 같습니다. 본질만 본 겁니다. 인간은 돌멩이를 항아리에 넣어 양의 가치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숫자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재산을 담았으니 요즘으로 치면 통장쯤 되겠네요. 겉에 구멍을 내서 안에 든 돌 개수를 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만 년입니다. 아이가 걷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처럼 수학의 처음도 이렇게 더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숫자도 주변 사물의 모습을 흉내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알기 쉽죠? 1입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 10입니다. 10은 말발굽을 닮았습니다. 100은 밧줄. 땅을 재던 밧줄의 매듭은 100개가 기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지천으로 널린 연꽃은 1000입니다. 그럼 큰 숫자인 100만은 어떻게 썼을까요? 너무 큰 숫자에 놀라 양손을 하늘로 쳐든 사람입니다. 숫자가 나왔으니 지금부터 성장은 빠릅니다. 천정까지 12m.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쌓은 걸까요? 조금씩 겹쳐서 쌓은 걸 보니 처음부터 돌의 무게를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피라미드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수학 문제는 그 아래에 있었죠. 국가는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화폐는 아직 없었고 급료는 빵이었습니다. 오늘 급료를 받을 노동자는 10명입니다. 빵은 9개입니다. 하나씩 주자니 빵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평함이 깨지면 분쟁이 일어나죠. 새로운 숫자가 필요합니다. 분수가 나타납니다. 입 밑에 손가락 2개는 2분의 1, 3개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집트인들은 분자가 1인 분수만 썼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3분의 2만 예외였죠. 이걸로만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아홉 개의 빵을 노동자 10명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큰 분수 3분의 2를 사용합니다. 3분의 2씩 떼서 10사람에게 나눠주죠. 그 다음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수를 찾습니다.
2분의 1로는 10명이 안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네요. 남은 3분의 1의 10조각. 30분의 1이네요. 한 사람 앞에 빵 3분의 2, 5분의 1, 30분의 1이 생겼습니다. 현대 수학으로는 10분의 9. 노동자 10명이 빵 9개로도 만족을 얻었습니다. 절묘한 균형입니다. 이런 것이 수학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그 힘을 모르는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수학이다.